장엄하고 눈처럼 하얀 유람선은 마치 하나의 예술작품 같아 보이죠. 이곳은 카페, 상점, 수영장, 체육관, 워터파크가 있는 도시 그 자체죠. 그 인상적인 크기부터 탑승객 수까지 모든 것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보는 이들의 말문을 막히게 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큰 궁금증은 뷔페로 뭐 나온대 말고도 어떻게 이 덩치 큰 배가 전복되지 않고 계속 떠 있을 수 있는 거지? 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큼 길고 너비와 높이가 모두 기린 10마리만한 걸 상상해보세요. 이 선박의 무게는 2천만 마리의 고래를 서로 위에 쌓아 올린 무게와 맞먹어요. 전 심포니 오브 더 시즈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거대한 선박이죠. 22개의 식당, 아이스링크, 9층짜리 짚라인, 로봇 바텐더, 극장, 워터 슬라이드, 그리고 실내 암벽 등반이 있는데 누가 물 구경할 시간이 있겠어요? 이건 세계에서 가장 큰 유람선이에요. 이 선박은 거의 7,000명의 승객과 2,000명 이상의 승무원을 수송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대부분이 배 한쪽에 모여있다고 하더라도 배는 뒤집히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불운한 순간에 이런 대형 선박이 전복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죠. 얼마나 높고 또 상대적으로 좁은지 보세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유람선이 전복될 위험에 빠지기 전에 거의 60도까지 기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유람선은 15m 파도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그러나 그런 거대한 파도는 드물고 일반적인 배는 항해하면서 그런 걸 하나라도 마주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유람선은 대자연의 온갖 악천후에도 놀랍게도 잘 대비되어 있어요. 허리케인 시즌 동안 심한 폭풍에도 잘 버틸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죠. 건설하기 전에 전문가들은 배 크기 모형을 만들어 모든 종류의 극한 기후 시뮬레이션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미래의 대형 선박이 여러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점검하죠. 하지만 오늘날의 문제는 유람선이 거친 바다에서도 어떻게 떠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크고 무거운 수중 부품을 갖추고 있는 걸까요? 전혀요. 유람선은 바닥이 얕고 넓어요. 보통 선박의 9m 이하가 물 밑에 있는데 이건 선박 전체 높이의 약 10%에 불과해요. 이 선박들은 거대하고 약간 투박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요. 유람선이 자체 무게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수천 명의 승객과 승무원, 이들의 모든 짐, 음식, 가구, 물로 가득 찬 수영장, 엘리베이터 등등을 실어 나른다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그러나 이 모든 무거운 화물을 싣고도 선박은 여전히 공기로 채워져 있어서 부력을 낼 수 있죠. 그래서 떠 있을 수 있어요. 나무 조각이든 거대 유람선이든 물에 어떤 물체를 두면 물체가 가라앉을지 혹은 떠 있을지의 여부는 그것의 부력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부력은 그 물체의 밀도가 얼마나 높은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죠. 돌처럼 물보다 밀도가 높으면 가라앉게 되죠. 그렇지 않다면 수면 위에 떠 있게 되는 거고요. 자, 한 가지 더. 만약 여러분이 수면 위에 떠 있는 물체를 올려놓으면 물은 이것을 위로 밀어 올리게 됩니다. 이 압력이 바로 물체가 가라앉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죠. 유람선과 나무 조각의 유일한 차이점은 배는 거대한 무게 때문에 나무보다 수면에 훨씬 낮은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나무 조각의 길이가 기린 10마리 높이가 아니라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이것으로 유람선이 뒤집혀지지 않는 이유는 설명되지 않아요. 유람선의 선체를 보면 그 특이한 모양을 볼 수 있는데요. 넓고 둥근 형태죠. 저랑 비슷하게 말이에요. 농담이에요. 이는 선박이 최소한의 항력만으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항력은 배의 속도를 늦추는 힘이에요. 배의 모양 상태가 정말 좋지 않을 때도 항력이 심해지죠. 또 둥근 모서리는 배의 안정성을 높여 배가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어서 승객들이 뱃멀미를 느끼지 않도록 해줍니다. 비록 유람선이 수면보다 훨씬 높게 올라가 있지만 무게중심은 수심보다 훨씬 낮은 곳에 있죠. 가장 무거운 장비, 엔진, 연료가 든 탱크, 식수 및 폐기물, 이 모든 것은 배 가장 아래 가장 낮은 갑판에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부피가 큰 탱크와 컨테이너들 중 배의 균형에 아주 중요한 뭔가가 있죠. 그건 밸러스트 탱크입니다. 여기엔 배 한쪽이나 다른 쪽에서 퍼올릴 수 있는 물이 들어있어요. 비상사태 또는 거친 바다를 항해 시에 배의 균형을 유지해주고 파도에 대항하며 흔들림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형 유람선에는 보통 여러 개의 밸러스트 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부력, 낮은 무게중심, 그리고 밸러스트가 유람선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죠. 하지만 여전히 선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자연현상이 있는데 바람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전문가들은 배를 뒤집을 만큼 강한 바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위험은 거대한 파도입니다.
이런 파도는 다른 것들보다 2배나 높고 어느 방향에서나 올 수 있는 파도예요. 갑자기 나타나기에 언제 어디서 맞닥뜨리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죠. 다행인 건 거대한 파도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고 유람선이 이런 파도를 만날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겁니다. 하지만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 본 적 있나요? 이 픽션 이야기는 어느 날 유람선과 거대한 파도가 같이 점심을 먹게 되었을 때에 대한 이야기죠. 유비무원이라고 말들 하는데 이건 선박이나 위험한 기상 상황에 대비해 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현대식 기기를 많이 갖추고 있기에 마주칠지도 모르는 심각한 폭풍을 피하거나 따돌리려고 유람선은 노력하죠. 경로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유람선 회사들에겐 허리케인, 태풍, 대규모 폭풍, 안개가 앞에 있을 시에 실시간으로 모든 배를 관찰하고 항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또한 유람선은 여행 일정표도 변경 가능해요. 예를 들어 바다가 너무 거칠면 배는 항구를 완전히 건너뛰거나 다른 항구에 정박하거나 계획보다 몇 시간 늦게 도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배가 악천후를 피하지 못했다면 선장의 지시를 들으세요. 승무원들은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걸을 때 조심하라고 경고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기적으로 바다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을 텐데 그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예를 들어 뱃멀미를 하는 경향이 있다면 멀미 패치나 약품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거친 바다에서는 워터 슬라이드와 수영장은 폐쇄되고 최악의 경우 옥의 갑판에 전혀 갈 수 없게 돼요. 또 선장이 선실에 머물러 있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예외적으로 드문 경우죠. 때론 유람선이 폭풍을 피하지 못하고 파도를 억지로 뚫고 나가야 할 때도 있죠.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가장 중요한 일은 배의 앞부분, 뱃머리가 파도를 가리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경꾼들에게 이 경치는 무시무시할 거예요. 거대한 파도가 뱃머리 바로 앞에서 솟아오르는 모습이죠. 하지만 선원들은 오직 이렇게 해야만 배가 안전하게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파도가 배의 측면에 부딪히게 되면 배가 쉽게 전복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죠. 그런 일은 우리가 원치 않고요. 유람선은 한쪽으로 너무 기울지 않도록 해주는 특수 안정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상하 동요에는 별 도움이 안 되죠. 배가 앞뒤로 움직이는 건 말이에요. 이를 위해 유람선은 길고 좁은 뱃머리를 갖고 있는데 이건 파도를 더 효과적으로 가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안정장치와 긴 뱃머리가 함께 유람선이 강력한 폭풍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죠. 매년 평균적으로 유람선은 13만 5천 킬로미터 이상을 여행하기 때문에 나쁜 날씨를 완전히 피해가는 건 어려워요. 이는 지구 둘레 길이의 3배를 약간 넘는 거리 혹은 300만 마리의 흰 긴수염 고래들이 끝에서 끝까지 늘어서 있는 길이죠. 네, 말도 안 되는 비교죠. 그나저나 만약에 언젠가 여러분의 유람선이 이유 없이 멈추는 것 같다면 아마 폭풍의 타격을 받은 불행한 어부 몇 명을 구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배는 일반적인 폭풍우를 무사히 통과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작은 배들은 심각한 문제들을 겪을 수 있죠. 여러분의 배는 조난 신호에 응답할 수도 있고 좌초된 어부들을 우연찮게 마주칠 수도 있죠. 경우야 어떻든 유람선 승무원들은 모든 종류의 구조 작업을 다룰 수 있도록 특별히 훈련되어 있죠.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다른 동영상들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기만 하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